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포 적복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되게 생소한 거죠. 이거 저는 왜 신경도 안 썼냐면요. 왜 우리가 구속 적부심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왜 이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왜 못 들어봤냐. 그쵸? 이거는 사실 피의자에게 그 어떤 이익이 없어요. 음. 아니, 그러니까 왜 체포가 적당하냐 아니냐를 왜 딴 사람들은 물론 긴급 체포나 이런 걸 당하면서도 왜 이거를 법에다가 체포가 적당하냐 아니냐를 왜 안 하냐면 어차피 체포된 다음에는 48시간까지밖에 못 잡아 놓잖아요. 그렇죠? 아니,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냥 체포가 왔어. 그러면 이 체포가 영원히 체포다음엔 구속이잖아요. 이거 48시간 동안 이거를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되려서 이거를 굳이 법원에다가 체포 적부심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이 체포 적부심까지 실익도 없는 이 체포 적부심을 한 거는요. 그냥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다음에 그 재판 지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이거 아니 체포가 적당하냐 안 하냐 이거는 기각됐죠. 지금 기각이 됐지만 이거는 1%의 희망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가 세 번이나 출석을 하라 그러고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두 번이나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지가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체포하는 게 체포라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실익이 없는데도 이걸 한 거는 제가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가 이렇게 사사건건, 이 법무 미꾸라지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그냥 꾸준히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공수처가 이 내란 연유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근데 왜 니네가 나를 자꾸 잡아가냐, 요거고. 두 번째가, 전속 관할인, 이게 얘네들이 어떤 법을 인용해서 이 공수처의 전속 관할이 중앙지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공수처법에 있어요.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수사에 어떤 그 영장 청구나 그런 것들 있어서 전속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칙 조항이 있어요. 부칙 조항에 다만 공수처가 필요시에는 그 관할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요 근거로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는 서부지법의 관할이니까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신청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 측에서는 공수처법에 전속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으로 돼 있다.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 부칙에 공수처가 수사의 편의성이나 수사에 있어서 관할 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체포영장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네들의 논리가 하나 또 깨졌죠. 관할권 갖고 지금 싸운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문제 없다. 서울중앙지법 지네가 그렇게 서울중앙지법 노래를 불렀는데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영장에 문제 없다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논리가 또 하나 깨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실익이 적은데도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심층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윤석열이가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적부심 신청을 했다. 그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각됐다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 왜 윤석열이는 이렇게 실익도 없는 거를 왜 했을까? 그쵸?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각이 됐다, 뭐 지금 청구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된 확률은 100이면 100, 정부 제로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조그만 법률을 아는 사람들은 중앙지법의 지네가 아무리 노래를 하고 타령을 해도 이거가 인용될 일은 0%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불법 수사임이라는, 얘네들이 계속 자기 지지층에게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게 불법 수사잖아. 관할권도 수사권도 없는 애들이 관할권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체포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수사 프레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불법 수사 프레임이고, 결국은 그 불법 수사로 억울하게 자기가 지금 체포되고 지금 구속 위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지지층이 결집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실익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 나가냐? 실제로 지지층이 결집을 하니까. 실제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니까 윤석열 측은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불법 수사를 쟁점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헌재나 앞으로 윤석열 어떤 이제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곧.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내라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의 이 친위 쿠데타 내라는 법정에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변론이나 다른 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 프레임이 바로 이거예요. 불법 수사다. 이거는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이걸 쟁점화해서 재판에서 지연 전략을 쓰고 나중에 불법 체포가 돼서 자기는 이 재판을 치르는 것이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불법 체포된 거이기 때문에 기소도 잘못됐다. 이걸로 보여요, 제가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윤석열이가 노리는 건 뭐냐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1심 구속 기간 6개월 전에 풀려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법률가들이 예상하는 걸 거예요. 1심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1심을 최대한 끌어서 이렇게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수사에 의해서 자기는 체포됐고, 그런 불법에 의한 체포에 의해서 검찰이 나를 수사하고 기소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게 형사재판은 얼마든지 끌 수가 있잖아. 얼마든지 형사재판은 시간을 변호인단이 끌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전에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6개월 이상 1심에 잡아놓지 못하니까. 근데 법이 이번에는 제가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측의 생각이지 1심 6개월 안에 뭐 때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어떤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거기에다가 외환죄, 별게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심리를 재판에서 받더라도 뭐 병합할 수도 있겠지만 1심 구속 기간 전에 풀려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힌트를 하나 드리시면 곧 아프실 예정이에요. 얘네들 씻는 거 있죠? 곧 아프실 예정입니다. 좀 있으면 평소에 지병으로 갖고 있던 당뇨가 급격히 나빠져서, 그쵸?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 당뇨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곧 아프실 예정입니다. 곧 아프실 예정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뇨는 술이 제일 안 좋아요. 그렇죠? 당뇨는 술이 제일 안 좋은데 술을 끊으셔갖고, 아마 내가 보면 우리 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건 앞에 옛고자를 붙일 때입니다. 우리 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보면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곧 아프실 예정이에요. 오늘 본격적으로 윤석열 측이 공수처에 이틀째 조사를 아예 보이콧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짜장면을 처먹었어요. 구치소에서 1,700원짜리 짜장면을 처묵처묵했어요. 아이고. 오늘 식단을 좀 보여드리면 윤석열 아이고 왜 이래? 왜 슬라이드가 아이고 어디 갔어?
윤석열이 오늘 식단 좀 보여드리면 점심 목요일이었죠. 아침에 시리얼 쳐드셨고 두 번째 짜장면 드셨고 저녁에 된장찌개 닭볶음탕.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내가 먹는 거보다 야 내가 먹는 식단보다 더 잘 나와. 아니 금요일 날은 황태국 깻잎 배추김치 해장국 김자반. 야 나도 배고프게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와? 된장국 카레라이스 과일 김치. 여러분들보다 야 식당이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좀 부실하겠죠? 뭐 토요일 날은 햄버거도 나와 이거 보니까. 빵 케찹 치즈 스프 샐러드 두유. 야 내가 이거를 얻어먹으려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잘해야 되는 줄 아냐? 주말에 내가 외식 안 하고 집에서 샐러드랑 스프 먹으려 그러면 평소에 얼마나 잘해야 되는 줄 아냐? 경양식도 나오고 카레라이스도 나오고. 아씨 나보다 잘 먹고 사네 저 새끼. 그래도 안 부럽다. 잘 처먹어라.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공수처 이틀째 수사를 보이콧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이가 딱 체포되는 순간 10시 33분 이송돼 갖고 이제 11시부터라고 치면 그 다음날 오늘 아침 11시 내일 아침 11시까지 48시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이가 체포 적부심 심사를 법원 중앙지법에다가 신청을 함으로써 그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방금 기각됐으니까 이 기각돼서 서류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48시간은 늘어난 겁니다. 시간이 멈춰갖고 이제 다시 늘어난 건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와갖고 아무 묵비권 행사하죠. 지금 입에 본드 붙여갖고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면 공수처가 여러분들 서류에 조서를 꾸미잖아요. 조서를 꾸미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면 조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인조차 안 하니까. 아예 윤석열은 이제 거부를 하겠다. 이 체포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공수처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딴 거 없어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예요. 윤석열 체포 적부심 심사가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그 종료된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제 바로 왜 그러냐면 48시간이라는 윤석열 체포의 의미가 없어졌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나 대표 윤석열이가 출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와봤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48시간 동안 이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이제 묵비권이 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의 증거인멸과 뭐 도주의 우려는 사실 도주의 우려보다 다시 경호처에 들어가갖고 안 내려오면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겁니까? 그래서 영장 나오는 것도 분명히 또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또 하겠죠. 지연작전이에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구속영장 이제 발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체포영장에 의해서 구금이잖아요. 구금이라서 이제 윤석열이가 처음에 입고 나갔던 옷을 지금 입고 있고 TV도 있고 그런 방에 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요.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 죄수복 입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수복 입고 이제 수감번호 딱 들고 인증샷 찍어야죠. 그렇게 죄수번호는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제 영장 청구를 공수처에서 한 다음에 발부가 딱 되는 순간 머그샷을 찍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16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오신 깜빵 김학현 선생이 어제 김학현 선생 방송 보면 슬기로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잘 해주셨더라고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깜빵 김학현 선생님께서 어제 구치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기막힌 TV라고 있습니다. 기막힌 TV 가시면 입건부터 구속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김학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지금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으니까 바로 지금 공수처는 저거 와봐 이제 나오지도 않으니까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거짓 선동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있었던 일, 오늘 요 얘기도 좀 하고 가자.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이 내란 수계 일당, 이 정광훈 일당들이 나와서 난리를 쳤죠. 딱 끝나니까 야 끝났대 그러고 또 집에 가죠. 너무 웃긴 게 얼마 전까지 제가 사실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경찰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건 처음입니다. 요즘 경찰 너무 잘해요. 그쵸? 경찰 너무 잘합니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 내란 공범으로 손가락질 받던 경찰이 윤석열 체포로 하루아침에 민중의 지팡이가 됐어요. 민중의 곰팡이였던 경찰이 윤석열 체포하면서 하루아침에 민중의 지팡이가 됐어요. 세상은 오래 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힘당 이 내란의 힘 국회의원 35명이 공수처를 해체하라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는 우리도 해체하라고 했잖아 최근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를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꼭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체포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공수처를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돼요. 물론 이재명 집권 7년 차 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부패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수처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공수처법이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권은희안으로 누더기로 통과돼서 힘없는 공수처가 됐던 것이고, 민주당도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공수처에게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공수처는 여러분들 요번에 보셨죠? 공수처장이 의지만 가지면 아무리 오동훈이가 무리지만 공수처장이 즉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떤 공수처장이 아니라 저는 국회 추천목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힘당 제가 늘 대한민국 정치는 되게 쉽다. 뭐가 쉽냐? 국힘당이 오동훈 체포하자라고 하면 공수처가 잘하는 것이고, 조중동이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힘 내란의 힘 35명이 오동훈을 체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늘 오동훈이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019년 12월에 통과시켰던 공수처법 오히려 더 보강해서 이제는 검사건 판사건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완전한 독립적인 기구인 공수처가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사실상 검사들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군사 정권에서는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무서운 존재가 있었잖아. 자기보다들 어느새 잡혀가고 마티즈로 소리 소문 없이 자살당하고. 근데 이런 검사들도 이런 공수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수사처가 있음으로써 공직자들이 조금씩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고 그러면 좀 아버지 눈치를 보게 되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아버지 때문에 또 공부도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좀 무서운 존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라서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헌재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헌재에서 두 번째 오늘 변론일이 16일 오늘 두 번째 변론일이 있었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변론기를 3회 연장을 했어요. 헌재는 2월 저희가 처음에 최종 변론이 2월 2일이었나요? 아마 그랬는데 3번의 변론을 더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 6일, 11일, 13일 하루 종일이라고 3일 추가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했더니 제가 오늘 현재 심판 영상을 좀 봤더니 저쪽에서 어떻게 하루 종일 변론하고 그 다음날 준비하고 또 변론을 하냐,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기각을 시켰어요. 원래는 총 5회 윤석열 탄핵 심판 절차 변론 기일을 총 5회로 했었는데 3회를 늘려서 총 8회까지 변론 기일을 잡았죠. 저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5번 갖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뭐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어떤 심각한 뭐 훼손이다라고 했는데 변론 기일을 3회 정도 원래는 2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2월 6일, 11일, 13일 3번 늘려줬는데 3번 늘어난다 그래갖고 윤석열의 탄핵이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6일, 11일 그러니까 2주가 연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 2월 말, 왜냐면 이 2월 달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변론 기일날 얘네들이 하는 게 윤석열 쪽에서 오늘 더 웃겼던 게 이번 체포 적부심 오늘 했었죠. 체포 적부심에 이제 중앙지법에다가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청구서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비무장으로 출동했다, 부상 없었다, 국헌문란 아니다. 바보들 아닙니까?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을 받는데, 그쵸? 비무장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무장의 논리가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웃기고 앉아있네. 응? 지금 실탄도 분출돼 갖고 분출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완전 정신병자예요. 비무장이었다. 얘네들은 무조건 가짜 총 맨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저의 직감으로 하나 예고를 해드립니다. 윤석열이가 딱 구속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현재 체포당한 상태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다음 주면 이제 제가 뭐 오늘이 또 주말 사이에 윤석열 이제 그 구속영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란 세력들끼리 싸움 납니다. 내란 세력들이 싸움 나요.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여요. 윤석열의 가장 신복이었던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벌써 변호인단끼리 싸움이 났어요. 윤석열은 김용현이가 포고령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잘못 뺏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용현 측 변호사는 아니다, 베낀 거 없다. 김용현이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이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김용현이가 작성을 해서 나한테 갖고 와갖고 그게 어떤 그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오히려 김용현이는 작성은 했다. 작성하라 그래서. 근데 윤석열이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떠넘기진 거죠.
자기는 작성하라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작성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이었다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싸웁니다.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서로 뭐 의리니 지랄하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은 지네끼리 살라고 이제 또 이제 나머지 무슨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척사령관, 정보사령관, 뭐 계엄사령관 할 것 없이 전부 윤석열이가 시켰어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오늘 내란 특검법을 그러니까 국회 야당 안으로 6개의 야당이 올린 그 내란 특검법은 오늘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라. 이거를 왜 그러냐면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목이가 지금 여야 합의를 해서 와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내란 특검은 통과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의원식 국회의장이 권난동이랑 박찬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국힘당 내란 특검법 낼 거냐라고 했더니 권난동이가 우리도 낼 것입니다. 뭐 이렇게 떠드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낼 거냐? 그러면 민주당 안은 야권에서 만든 안은 여기 벌써 이미 올라와 있다. 그러면 당신들 언제까지 17일까지 내겠다. 그래서 17일까지 국힘당 안과 야당 안에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합의가 안 돼요. 왜 합의가 안 되냐면 그러니까 국힘당이 가장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내란 선동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친일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국힘당의 형태를 보면 내란 잔당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발의한 것은 내란 선동한 사람들까지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은 이걸 빼자는 겁니다. 왜 국힘당이랑 저는 이거는 절대 합의가 극적으로라도 이루어지지 않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 국힘당은 이거는 계엄령 을 야당 때문에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불법이 아니다. 권난동이가 얼마나 지금 스텝이 꼬이고 말에 모순이 있냐면 권난동 말대로면 이거는 불법적 계엄이 아니고 민주당이 의회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대통치행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순이죠. 왜 국힘당이 근데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지금 이게 뭔가 꼬인 겁니다. 그러면서 권난동이가 악어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선용이에요. 제가 보면 권난동이는 굉장히 안면이 두껍고 굉장히 정치적인 놈이에요. 지금 내란 그러니까 내란 잔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상 권난동이도 윤석열이가 탄핵될 것을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는 이 내란 특검에 반대를 했다가는 자기네들도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에는 내란 잔당으로서 집권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란 특검법을 냈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체포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언제 손절 시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겁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이건 뭐냐면 사실 국힘당은 참 뻔뻔한 놈들이죠.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친일 쿠데타를 했던 놈들이 또다시 집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놈들이 이런 내란 특검법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낸다는 것은 윤석열을 손절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빼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추경호가 개입돼서 그래요. 추경호가 개입되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같이 걸리거든요.
지네가 봐도 지네가 내란 선동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란 선동에는 국힘당이 윤석열 계엄령 선포, 추경호의 이상한 행동 이것들이 조사로 가게 되면 국힘당 지도부가 전반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쵸? 추경호. 추경호가 누가 봐도 여러분들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전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하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갑자기 지금 추경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추경호는 내란 계엄 이 내란 쿠데타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추경호와 연락했던 인간들도 다 잡혀가거든요. 누가 봐도 추경호와 연락했던 내통했던 자들은 친윤 세력들 아닌 겁니까? 그래서 국힘당이 이렇게 부랴부랴 내란 특검을 자기네들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연 작전과 이탈표 이렇게 가다가는 최근에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야당안이 198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특검법을 냈다. 그래서 끝장으로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 특검법 시간을 지연시키고 자기네들이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권선동 말이 너무 웃겨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웃기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쿠데타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측이나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체포당하고 사실상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곧 신청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나가면서 공수처로 이동하면서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체포당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무슨 사회주의, 종북주의, 뭐 중국, 북한에 의해서 뭐 식민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변호인단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숨쉬기 때문에 대통령도 체포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왕을 꿈꿨지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왕정 국가였으면 왕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왕을 체포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체포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얼마나 빠르고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저렇게 잘못하면 바로 잡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사람들에게 올린 겁니다. 어제 모든 외신이요 자기네들의 생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윤석열 체포가 됐다라는 그 시각에 전부 생방송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체포되는 장면, 끌려가는 공수처로 이송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경제적 피해 상당하죠. 그거에 반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저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우리나라라면 저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저렇게 권위적인 대통령을 바로 체포하고 끌어내릴 수 있을까? 자기네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겠지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저렇게 폭압적이고 반민주적인 대통령을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곧 앞을 예정이신 우리 윤석열 씨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경종을 좀 울렸다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후퇴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경험이 없거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 씨. 그 다음에 이것 좀 얘기할게요. 중요한 심층 분석 뭐냐면 국힘이 여러분들 윤석열 손절 타이밍은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요. 윤석열 체포된 다음에 이제 설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다음에 손절하면 좀 늦을 것이고, 윤석열이가 체포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지금이야 윤석열 지지층들이 아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윤석열 손절 타임을 설 전후로 보고요. 왜냐면 이슈가 한 달 이상 가지는 않아요. 이슈가 한 달 이상 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오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국힘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민주당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딴 거 아니에요. 국힘당 지지율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대선 후보 1위가 김문수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형편없고 믿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 있죠. 저쪽에 대선 여론조사 1등이 김문수라는 것만 봐도 저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1번은 이따 갈게요. 국힘당 여러분들이 이미 대선이 시작됐어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이번에 지오기 대선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힘당이 지금 윤석열을 빨아대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탄핵되는데 왜 국힘당은 윤석열을 저렇게 감싸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면 진작 국힘당은 윤석열을 손절했겠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면 국힘당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손절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대선이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벌써 국힘당은 윤석열이 계엄령 발동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이미 대선 프레임이 겹쳐진 거예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대선이면 만약에 2020 몇 년 대선이면 1년 전부터 준비해갖고 전당대회 하고 각 당이 막 준비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윤석열 탄핵이 딱 되는 순간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저쪽은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김민전이가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중국 조선족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쪽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쟤네들의 논리에 지지층 결집이 왜 이렇게 단순히 이러냐면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로 모든 게 상쇄가 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된다.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들에 혼동을 한 지지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난데없이 진짜 김문수가 15% 이상을 찍고, 김문수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지네 그 구구 중에 구구들 핵심 꼴통들만 아는 게 김문수지 웬만한 그 중도층들한테 김문수 누구냐 그러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주구장창 지금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의 배후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국힘당이나 얘네들이
계속 이 부정선거론을 펼치고, 응? 윤석열이랑 지금 국힘당이 계속 이제 야당과 결탁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중국이 어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해킹했다. 우리에게는 미친 소리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얘네들은 이러다가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의 신화통신이랑만 했다. 계속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끼들이 민주당 니콜 중국이랑 엮잖아. 민주당 니콜 중국으로 계속 엮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반민족 세력, 친일파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이 더 이상 북한이라는 말이 선거에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죠? 종북머리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저것들이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왜 요즘 강하게 얘기하냐면 말도 안 되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외신 기자회견 중에 참여한 그 당시에는 미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유럽도 오고 다 모든 언론사가 왔는데 신화통신과 비밀리에 기자회견을 했다. 왜 저런 짓거리를 할까? 김민전이가 얘기하는 게 뭐 지금 사회 곳곳에 중국 조선족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배후 니꼴 중국이라는 소리예요. 응? 쟤네들은 두 개를 노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요즘 극우 지지자들이 광장에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쟤네들이 미국은 한국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한다라고 계속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 성명을 발표하잖아. 쟤네들이 생각하는 반대 성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저 대한민국의 정광훈 부대와 극우들은 트럼프가 돌아오면 이번에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면 윤석열을 살려줄 것이냐라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반중국 정책을 펼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집권할 때를 보면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고 중국과 반중 정책을 강하게 펼치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을 싫어합니다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트럼프는 반중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지 중국이 근본적으로 싫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중국이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중국과도 손을 잡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 말이에요. 이재명이 집권하면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개인의 어떤 집 사유 재산은 없다. 뭐 집도 뺏기고 뭐 통장도 압류당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중국이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해킹을 해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을 해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 배후는 중국이다. 요 논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믿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라이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죠. 전 세계를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CIA.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총선을 민주당에게 대승으로 안겼다.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킹을 했다. 미국이 몰랐을까? 미국은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킹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에 어떤 과정을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 다 미국은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서 중국이 이번에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도라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야,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는 왜 놔뒀겠냐 이 도라이 새끼야. 딱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애시당초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때부터 중국을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봤잖아. 야, 그럼 차라리 중국 윤석 대선에 개입해갖고 윤석열을 떨어뜨렸으면 될 것을 뭐하러 중국이 윤석열 선거는 가만 냅두고 총선에서 갑자기 중국이 개입했냐? 요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자꾸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그럼 네 대선은 너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쵸? 야, 네 대선은 너는 어떻게 이겼는데? 응? 총선은 압승으로 할 정도로 중국이 민주당에게 압승할 정도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면 너는 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제가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윤석열 결국은 이제 지 체포되고 구속되고 탄핵되고 이게 남았잖아요. 지 살라고 아무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익은 뒷전으로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시장이 큰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고 미친놈 아닙니까? 이딴 새끼가 대통령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국익은 어떤 식으로라도 예전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명동에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중국 관광객들 막 화장품 사느라고 지금 명동이든 어딘 시내들은 사람이 없어요. 본인 살라고 나라의 국익은 뒷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시장이 큰 중국을 적대국으로 하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저층이에요. 그래서 반중 여론을 확산시켜 갖고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고 중국을 끌어들어갖고 색깔론을 펼쳐으로써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민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수출을 찬성하고 있다.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다. 국힘당의 이상희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 기자의 비밀 회동을 가졌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은 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그 프레임이에요.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미국과 중국의 균형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최선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벌써부터 트럼프의 대중국 적대 정책을 저쪽에서 이용하려는 이런 미친 짓이에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지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다가도 부정선거를 중국이 개입해서 됐다라는 말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벌써부터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죠. 지금 미 국무부 장관의 후보가 된 마코 루비오는 미 상원 의원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떠한 제재도 지금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를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본인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을 중동 국가에 뭐 이란이 핵무장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그 정권을 축출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트럼프랑 회담을 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북미 수교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수교 국가를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김정은은 누가 봐도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체제 안전의 보장이죠. 자기는 젊잖아. 나는 젊어서 아직도 30년, 4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축출할 수 있다라는 가장 두려움에 어떤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미국과는 절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핵도 미국을 위협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려고 계속 북미 수교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상 이제 대북 정책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서 이제 좀 바뀌는 정책이 북한이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게 동결을 하거나 그런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인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 민주당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뺏기고 혼을 뺏겨갖고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주술에 깨어나는 순간 본인의 비참함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영화들이 어렸을 때나 뭐 가끔 봅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집권 2년 7개월, 이건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라는 사실상 실권자가 있었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였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건희의 주술 정치 시작부터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서 왕이 될 상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본인의 나라같이 김건희의 말에 의해서 인사와 안보와 국가의 운영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위기에 2022년 5월달은 주술정치의 시작이었고, 그 주술정치의 종말이 윤석열 탄핵 직무정지와 함께 12월 13일 날 사실상 2년 7개월 만에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가 됐죠. 이런 망상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 결국은 여러분들을 보시면 국회를 멈춰야만 본인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진짜 왕은 김건희였죠. 윤석열은 자기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늘 떠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고 떠들던 인간이 어느 순간 국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김건희 특검은 일주일마다 계속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법사위에서는 거침없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랐던 건 김건희 이 괴수고요. 이 괴수에 의해서 결국은 윤석열과 그 전부터 김건희는 본인의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본인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소추를 면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김건희가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살라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았어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김건희 특검을 받고 최상병 특검을 받아갖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해결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왔지 않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였기 때문에 자기 특검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이가 지금 감옥 갈 게 아니라 김건희가 감옥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김건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자기 권력을 위협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국회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감옥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감옥에 간 거죠. 정확히 보면 이 배우는 전부 김건희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감옥에 가고 국정이 직무가 정지됐죠. 김건희 특검은 들어갔죠, 속으로. 김건희 특검은 싹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고 있어야지 김건희가 사는데 왜 김건희가 이런 무리한 짓을 했냐? 김건희가 권력을 잡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어도 김건희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산의 힘은 빠지게 돼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윤석열이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예요? 지가 권력자인데 내가 감옥 가면 윤석열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주변을 통해서 저 야당 한번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평소부터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야당 한번 손봐야 된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계엄령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응? 지금 여러분들 이거 경찰이 진짜 국민의 경찰로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경찰도 어마어마한 김건희 수사 자료가 있잖아요. 명태균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는 공청 개입 사건 지금 고소고발 돼 있는 거 많거든요.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건희 출국 금지해야 된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김건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이러고 있다 결국은 특검 그리고 명태균 사건 검찰이 확보를 다 했으면 이제 검찰은 좀 있으면 윤석열 체포되고 탄핵되고 하면 또다시 검찰은 조직보호와 경찰도 조직보호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김건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건 자기가 알아요. 얘는 해외로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김건희는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응? 저는 그래서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이 김건희예요. 지금 윤석열에게 우리가 내란 친위 쿠데타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속도가 나지 않고 있잖아요. 무조건 지금 제가 답답한 건 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다. 맞죠? 그런데 지금 벌써 국민의힘 공청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벌써 고발된 상태거든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김건희 지금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 여기저기서 수사 고소 고발 많이 해놔갖고 지금 경찰한테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빨리 잡아갖고 체포영장 청구, 긴급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신병을 잡아놔야 돼요 지금. 응?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김건희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외교, 인사, 선거 안 끼어든 적이 없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현재 김건희가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김건희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내란 사건의 몸통은 김건희예요. 전 제발 지금 경찰에게 이미 여론조사 회계 누락, 공천 개입 이것만으로도 일단 김건희는 잡아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내란의 핵심 특검이 통과가 되면 내란 사태의 증거는 저는 김건희로부터 다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내란 당일날도 여기저기 전화 돌려갖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할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빨리 김건희를 결국은 윤석열이가 체포됨으로써 끈 떨어졌거든. 김건희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도망밖에 없어요. 김건희 같은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건희는 여기에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김건희는 내가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최순실 꼴 난다는 걸 알아요. 본인은 최순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어딘가에 도망갈 구실을 하고, 왜? 김건희는 지금도 여러분들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진짜 돈만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관절을 24시간 사실 지금부터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공중파에서 관저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어떤 차들이 빠져나가는지. 도망갈 수 있어요 이거. 응?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지금 아마 야당도 이걸 알고 있어서, 응? 이 민주당도 알고 있어서 결국 얘 해외 도망가면 뭐해? 이년은 성형 중독자잖아. 그래서 페이스 오프 딱 해버리고, 진짜 누구 말대로 페이스 오프 싹 하고 그 나라 국적 취득하고. 그러면 그 나라 국적 취득한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송환된다 안 한다 이질할 거 아니야. 이름도 줄리 이렇게 바꾸고 그랬더니 다 알아. 이름을 영어 이름이 줄리야. 그러면 다 알지. 그래갖고 제가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제가 보면 충분한 그러고도 남을 년이다. 응? 아니 여러분들, 김건희가 지금 저 관저에 박혀갖고 개나 산책시키고 살 인간이 아니야. 잔인한 쏴! 막 이러고 놀던 애가, 집어를 개 주는 것도 아니고, 해군정 함정 불러갖고 노래방 불러갖고 노는 년인데, 저게 관저에 갇혀갖고, 그리고 인간이 아니잖아. 그리고 김건희 자체가 여러분들 이 계엄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예요. 증거를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김건희는 증거를 인명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 좀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상상력이에요. 김건희가 여기저기 오비에다가도 막 전화하고 계엄 이후에도 그랬죠. 저는 지금도 김건희는 정보사령부나 방첩대 오비들과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의 비리를 다 아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될 겁니다. 김건희가 오비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은, 저는 분명히 김건희는 명태균도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명태균이가 검찰의 구속수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태균이가 밖에 구속되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명태균이는 시체로 발견될 확률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이 명태균을 빨리 체포하고 가둠으로써 명태균은 저는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애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 제거하는 데는 일반적 공적 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비들한테, 민간 조직인 오비들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무섭죠. 보통 인간이 아니죠.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서 체포해서 구금해서 격리시켜서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했던 인간이거든요. 사람들은 김영현이랑 윤석열이가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김건희가 짠 거예요. 김건희 나 고소해봐. 그래서 고소인 조사해봐. 너 제발 경찰에 출두 좀 해봐. 네가 몸통이라는 것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나는 김건희 녹취록 7시간을 진짜 수백 번 들은 사람으로서 넌 대한민국의 너 거라고 생각했거든. 김건희는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는 이 나라가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의 꿈을 갖고 있었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제압을 해서 통일된 다음에 김건희는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진짜 그 말이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김건희는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꿈을 꿀 수 없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꿈을 꿀 수 없는데 주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검사 윤석열로 보일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김건희와 둘이 있을 때는 힘없이 그냥 가스라이트인데 오빠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진짜예요. 그냥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트 한 데서 왕자 쓰고 나가라 그러면 왕자 쓰고 나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냥 바보예요. 김건희 눈빛 봐요. 무슨 이상한 얘기하면 딱 이러고 듣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디 국방부 무슨 행사 있을 때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얘기할 때 김건희 표정 봤어요? 뭐라 그러나 딱 듣고 있는 거? 이러고 귀를 열어 딱 듣고 있다가 지가 저렇게 잘라. 여러분들 경호처가 어딥니까? 경호처 지금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금 김성훈, 이광호 이런 새끼들 빨리 체포해야 돼요. 경찰이 이거 저거는 분명히 1차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새끼들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라인을 살려두면 안 돼요. 김건희 라인들 지금 김성훈 저거 3차 조사까지 회피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김성훈이랑 이광호 이런 김건희 라인들 빨리 지금 체포하고. 왜 그러냐면 경호처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데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치? 응? 제가 왜 경호처에서 김건희 라인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호처는 여러분들 중화기를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김건희가 마음만 먹으면 총 좀 줘봐.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응? 저는 그래서 빨리 김건희 라인을. 왜 그러면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김건희는 경호받고 있단 말이야. 응? 지금 경호받고 있단 말이야 김건희는. 응?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몸통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만들었던 김건희 결국은 주술 정치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누군가는 죽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가 봐도 윤석열 조종하는 사람은 김건희였고 지금 빨리 김건희 출국 금지. 김건희는 단순히 뭐 야권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란 사건의 증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증거의 핵심이 김건희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은 거의 2월 말이라고 지금 거의 나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조기 대선이에요.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상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어요. 이달 23일부터 1월 23일부터 2차 어떤 항고심 2차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3일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인데 공직선거법에서는 633 법칙을 반드시 준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심이 가장 지금 오래 끌었죠. 그러면 2심이 1월 23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3개월 안에 2심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3일 한 달 하면 2월 23일 한 달 하면 3월 23일 그때는 이미 2달째 접어들지만 대선이 시작됐죠. 2심 선고가 빠르면 4월 23일이에요. 빠르면 4월 2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1심을 유지한다라고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다 그래갖고 확정이 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대선을 못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 그것도 이제 3개월 안에요. 그러면 5월 23일, 6월 23일, 7월 23일
아무리 빨라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최종 확정은 7월 23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미 정권은 바뀌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광석과 같이 진행하면서 왜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은 늘어뜨리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월 말이면 윤석열은 탄핵이고 3월 말 4월 말 안에 대통령이 선출돼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2차 재판이 1월 23일 그러면 한 달 지나면 2월 23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이 한 달째 될 때 거의 윤석열의 탄핵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달째 될 때가 3월 23일이면 이미 대선 레이스예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사실상 사법부는 정치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쵸? 지금 대선 운동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 재판 출석하라 그러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됐다 그래갖고 작살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라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자기네들 작살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출마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어떤 게 있냐? 저것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돼도 또 대선 치러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들. 유권자의 선택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 재판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1심은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나왔지만 2심 판결 전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요. 그래서 자네들은 이 논리가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저쪽은 기승전 윤석열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로 나올 겁니다. 왜? 그때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윤석열은 손절각이에요. 윤석열은 손절각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저들은 이익 공유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은 손절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지금같이 단합이 될 것인가? 대선 때는 결국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나올 것이고 지금이야 이재명 당대표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하죠.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할 어떤 틈새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선이 막상 시작되면 저쪽은 민주당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작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다. 그쵸? 요런 얘기. 그 다음에 둘째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부 단속만 하면 대선을 이깁니다. 우리는 내부 단속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 후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 뭐 김경수가 몸 푼다라고 하니까 김경수 문재인과 김경수 악마화 시켜놨잖아 저것들이. 응? 지금은 수박 단속을 할 때가 아니라 수박이건 뭐건 대선에 다 나오게 해야 돼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동연이든 김경수든 누구든 다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 조국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야권의 후보는 이미 없어졌죠. 저는 조국 당대표가 구속된 게 너무너무 아쉬운 게 이번 선거에 조국도 나왔어야 돼요.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저것들이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만 저것들이 갈라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번에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 윤석열이가 탄핵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대선 국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혼자 단독 출마해갖고 선거를 치르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지 않고 지금은요, 범민주 진영에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범민주 진영에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범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이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응? 저는 그래서 김동연이건 김경수건 나올 수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너무 없어요. 저는 우원식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우원식도 국회의장 자리 버리고, 그러니까 후보로는 저는 우원식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대선판을 키워줘야 돼요. 뭐 김두관이 나와도 좋고 땡큐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지금 대선판이 너무 지금 그냥 이재명 혼자 독보적인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 포비아들이 생기는 거야. 이재명은 막아야지.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재명을 날려도 강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 있으면요, 야 이재명 날리면 뭐하냐, 더한 놈들이 기다리는데, 요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야 이재명 날리면 뭐해, 그 다음 정청래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더한 사람들이 저렇게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조국이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날리면 조국 하면 조국은 윤석열 죽이려고 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대선 후보가 되니까 모든 화살을 맞는 거야. 모든 화살을 맞는 거야. 왜? 저쪽에서는 타겟이 하나니까. 명확히 이재명만 공격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진영에 사실 대선 후보가 한 4-5명만 돼도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쪽은 봐봐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화살을 안 맞잖아. 이제 제가 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저쪽은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타겟을 잡아갖고 누구를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도 나오고 김민석도 나오고 우원식도 나오고 그냥 진짜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야 정청래, 야 이재명 보내면 그 다음에 정청래래. 저쪽은 더 아찔하잖아. 저는 법대로 합니다. 퇴장하세요. 아 정청래는 진짜 상대하기 싫어. 정청래 날리면 또 김민석이 대경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대선이 아니라 경선, 그게 대선 경선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선에 나와야 돼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막 거기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모두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손 들어주면서 야권 단합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지자들, 최강욱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됐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에 누가 조금만
대통령 후보 나오거나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촉각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김동연이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저 새끼 벌써부터 딴짓한다. 딴짓하는 게 아니야. 나오라고 해. 오히려 아무도 안 나올까봐 이번 대선에 저는 걱정이 돼요. 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원래 대선 경선에서는 약간 시끄럽고 흐르는 거야. 근데 끝나면 민주당은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선 까미 되는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만 여기저기서 문재인 욕하고 김경수 욕하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단일 대우가 됐어요. 민주당 체제에서 이재명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이제는 수박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의 민주당이 견고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이 대선을 축제로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함께 대선 경선에서 레이스를 펼쳐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그러면 먼저 색안경 끼잖아. 저 새끼가 이재명을 제끼고 대통령이 되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지금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선거를 해도 민주당에서.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상 지금 두 달이 뭐야. 100일도 안 남았어요 대선이.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아서 누구든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라는 거예요. 혼자면 모든 화살을 맞아요. 저쪽은 이미 타겟이 이재명이잖아.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의 계엄령은 잘못됐지만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많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야권을 대선 후보로서 공격도 해주고 공격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뭐 김경수가 나오든 김두관이 나오든 김동연이 나오든 우원식이 나오든 추미애가 나오든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많이 나와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소수 정당들 있잖아요. 그런 정당들에서도 대선 도전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주당과의 어떤 야권 통합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로 만들자. 그런 김부겸도 나오고 김부겸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김부겸도 나와도 나쁠 거 없잖아. 그 사람 김두관은 PK 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김부겸은 TK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갖고 저는 대선판을 좀 뜨겁게 달궜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민주당은 대선에 어떤 참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오히려 지금 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이 말을 조심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시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 혼자 당해요. 어대명으로 가다가는 이재명 혼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누가 대선 나온다 그러면 잘 나왔다, 훌륭하다. 뭐 어떤 나중에 대선판이 벌어지면 대선 경선에서 어떤 뭐 잘 싸워주기 바라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개총수 출마 저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 저는 추대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추대 아니면 안 해요. 저는 추대 아니면 안 해요.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